고산 중간고사는 고산 중간평가를 뭔가 좀 공허함과 우울함 다음 주까지 좀 가겠죠? 진짜 찐으로 니네 나가면 좀 진짜 공허하긴 하겠다. 넥스컴 내년까지 있으면 니네 2년 보고 니네 나가는 거잖아. 좀 더 공허하긴 하겠다. 안 가면 안 돼? 그것도 아니죠. 서울에서 보자. 내후년 다 인정을 하지 않을까요? 자, 트럼프가 조금 빡셌을 텐데 일단은 문장 높이는 좀 나오고. 자, 트럼프는 제일 중요한 게 선지를 먼저 보라고 했죠. 선지를 보고 기본적으로 이제 얘네가 뭔 얘기할 건지를 좀 보시면 되는데 difficulties니까 어려움이죠.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뉘앙스겠지. 그러면 이 질문은 부정적인 얘기를 할 거예요. 만약에 1번이 답이라면. 자, 근데 어디에서 difficulty냐면 identifying, 알아차리는 게 어렵대요. major pests, 주된 역병을, 해충을 in agriculture, 농업에. 그럼 기본적인 소재는 농업일 거고 기본적인 키워드는 주요한 패스트를 식별하는 게 어렵다는 게 나오겠죠. 그리고 기본적인 뉘앙스는 부정일 거고요. 2번 benefit이네. 그럼 이건 또 긍정이네. 그럼 1, 2번이 명확하게 들리죠. 너네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이 질문의 기본적인 뉘앙스만 잘 찾아내면 몇 개는 속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대립되니까. 자, 2점이요. 어떤 2점이 introduce는 도입하다죠. natural enemies. natural enemy는 자연의 적이니까 이거 천적이라고 하시면 돼요. 천적을 도입하는 것에 2점이요. 어디에? into ecosystems. 그 생태계 내로. 3번 ways네. 방법이죠. 방법이라는 건 중립적인 키워드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것도 아니고 부정적인 것도 아니야. 그래서 이건 굳이 동그라미 세모니 하실 필요 없어요. 이건 그냥 어떤 거에 대해서 설명하겠죠. 그죠? 그래서 apply, 적용하는 거예요. biological control strategies. 생물학적 통제 전략을 to agriculture, 농업에다가 적용하는 것의 방법을 설명할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기본적으로 뭐 agriculture, agriculture 나오는 거 보니까 이 질문의 소재가 농업으로 가겠구나 정도는 추론해 볼 수 있겠죠. 4번 side effects네. 예원아, side effect 뭔지 알아? 그렇죠. 부작용이죠. 부작용이니까 이것도 부정이죠. 자, 부작용인데 뭐로? pest elimination. eliminate는 혹시? 그렇죠. 제거지. 해충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으로부터의 부작용이래요. 그럼 이것도 이거 pest elimination 핵심이고요. through biological control. 생물학적 통제. 또 나왔죠. 생물학적 통제를 통한 해충 박멸의 부작용이에요. 자, 5번은 reasons, 이유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립적인 키워드니까 굳이 동그라미 세모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근데 뒤에 봐봐. partial success라고 했죠. 이유인데 이유가 뭐야? 부분적인 성공이다. 자, 그럼 부분적인 성공이니까 재현아 금이 F야? 성공했다면 안 했다면? 성공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3번을 제외하고는 다 뭐야? 긍정이냐 부정이냐로 나뉘죠. 그럼 너네가 사실 산지만 보더라도 눈치껏 3번은 답일 가능성이 좀 떨어지겠구나라는 것까지 확정적으로 추론할 건 강사고요. 그것까지는 못하셨더라도 적어도 금부가 키워드로 나올 가능성이 높겠구나라는 것, 즉 찬반 양론으로 대립될 가능성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Success of importation, import가 수입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외래적 도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도입의 생물학적 통제에서의 부분적인 성공의 원인을 찾으면 되겠죠. 자, 그런 걸 듣는 거야. The term. 여기서 term은 용어죠. 자, 용어. biological control. 생물학적 통제라는 용어는 has been used. 사용되어 왔대요. at times. at times는 이게 때때로라는 뜻이죠. sometimes랑 비슷한 뜻이에요. 자, 때때로 biological control은 사용되어 왔는데요. 이는 broad context. 넓은 맥락에서 뭐 하기 위해서 cover a full spectrum. 넓은 범위, 완전한 스펙트럼 뭔지 알죠? 저 완전한 스펙트럼을 다 커버, 다루기 위해서 널리 사용되는 개념이래요. 뭐가? biological control. 아까 biological control 선지에서 봤죠? 이래서 선지를 먼저 읽어야 돼요. 아, 얘가 키워드겠구나. 정도는 잡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biological organisms, 생물학적 유기체의 스펙트럼을 다 다루기 위해서 biological control은 내가 좀 널리 사용된대요. And biologically based products. This has been spectacularly successful in many instances. 이것은요, 즉 이것이 가리키는 건 당연히 생물학적 통제죠. 이 생물학적 통제는 엄청나게 성공적이었대요. 늘 in many instances, 많은 사례에서 with a number of past problems permanently resolved. permanently 지원 같은데? permanent 영구적으로라는 뜻이죠. 알고 있는 단어요? 오케이. 자, 단어 조심해야 돼요. 단어 알고 있어야 돼요. 예언이는 어때? 알고 있었어? 모르고 있었어? 자, 그러면 좀 있으면 외울 거니까. 자, 영구적으로 resolve 해결됐대요. 그럼 긍이네? 그지? 이 문장, 이 질문 지금 긍으로 가고 있죠? 요거에 대해서 지금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잖아. 그래서 베네핏으로 가고 있네요. 자, by importation, 외래종 도입으로 완전히 해결한 해충 박멸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successfully established of natural enemies, 천적의 성공적인 수립으로. 그러니까 외래종 도입해서 천적 데려온 다음에 개체수 조절했다는 뜻이잖아. 그지? 고라니가 넘쳐나면 고라니 포식자 거기다 풀면 되잖아. 이제 옛날에 뭐지? 고라니 포식자를 그 치타를 풀자 했나 예전에? 뭐 그랬다는 얘기가 있던데. 어쨌든 뭐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읽었을 때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너네가 딱 읽었을 때는 어때? 바이올로지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묘사하는데 까지만 읽으실 수 있으면 돼요. 자, 이제 그 다음 보면 These importation, 이러한 importation의 success는 성공은 have been limited. 끝났죠? 이거? Limited largely to certain types of ecosystems and or pest situations such as introduced pests in the perennial ecosystems. 돼 있죠. 리밋이 제한하다잖아. 제한이 된 거죠. 자, 특정 영역에, 특정 유형에 제한됐다는 건 성공했다는 건 실패했다는 거잖아. 실패죠. 그러면은 세모네요. 연아, 여기가 중요해, 여기가 중요해. 밑에가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의 핵심이죠. 마스터입니다. 부정이죠. 그럼 이 지문은 부정이에요. 그리고 limited랑 너네가 뭐랑 연결하셨으면 됐어요? 부분적인이랑 연결되죠. 제한적이잖아요. 그죠? 그럼 partial이랑 같은 말이죠. 자, 그러면 이 질문에 일단 반은 찾았죠. 여기까지 읽으면 기본적으로 이 질문의 핵심은 뭐예요? 세모죠. 부정이죠. 그치? 그래서 부분적 성공이라는 건 결국 뭐랑 같은 말이야? 한계랑 같은 말이죠. 그래서 여기 기본적인 결과값을 부정이라고요. 근데 여기 지금 뭐라고 했어? 키워드에다가 reason이죠. 왜만 있으면 되지. 근데 사실 이 질문 여기까지만 읽고 풀어도 문제는 없죠. 왜 그럴까요? 파셜을 갖고 있는 게 5번 하나밖에 없거든. 좀 잘 봐. 4번 안 되죠. 패스트 엘리미네이션의 사이드 이펙트 이거 부정이잖아. 이건 탈락이고 3번도 마찬가지로 방법에 대한 얘기한 게 아니고 2번도 베네핏이니까 이건 탈락이죠. 그리고 1번도 메이저 패스트를 이해하는 거라는 무관한 소재잖아. 그래서 이건 사실 여기까지만 읽어도 바로 5번 할 수 있긴 해요. 근데 우리 좀 엄밀하게 얘기해서 reason이라는 키워드에 연결되는 애를 찾아야 되니까 그거 한번 찾아볼게요. 교수님들이, 그러니까 이게 정답률이 아마 그렇게 안 낮았을 거야. 60%대가 되거든요. 왜냐면 사실은 여기까지만 읽어도 답이 지금 5번이라고 가고 있다라는 걸 깨우칠 수 있게 해놨기 때문인데, 그러니까 이런 거야. 교수님들은 절대로 질문을 어디 특정 지역만 읽고 풀게 내진 않거든요. 여기까지는 부분적인 성공이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여기는 어디야? 왜 부분적인 성공을 거둘 수밖에 없는지 이유를 써놨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 y를 찾을 수밖에 없게 해서 끝까지 읽게 한 건데, 그러면 우리는 반대로 역으로 논리적으로 간파하면 여기를 통해서 여기를 추론할 수 있는 거니까 여기까지만 읽고도 우리가 충분히 추론할 수 있다는 걸 근거로 두고 자신 있게 답을 고르셔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이 문제를 저기에서 보자마자 답을 5번이라고 직감한 자와 직감하지 못한 자가 나뉘는 거지. 직감한 사람은 시간을 아꼈을 것이고 직감하지 못한 사람은 끝까지 봐서 시간을 더 허비했을 겁니다. 자, 이유가 되는 부분을 좀 볼게요.
자, problem이라 했죠? 문제예요. 잘 봐. 이게 부분적인 성공을 거둘 수밖에 없었다는 건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겠죠? 이게 이유인 거지. 그러니까 problem 저기가 reasons예요. 재밌는 건 지금 얘 지금 reasons라 했지. 그럼 이유가 여러 개지. 지금 원인이 여러 개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이유가 뭐냐면 난 싫어하고 있으면 이거 아니죠. 뭐야? Management practices랑 and a lack of concerted research 요거죠. 그래서 지금 첫째 원인이 뭐야? 경영 관행 때문인 거고 두 번째는 뭐야? 연구 부족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유가 몇 개예요? 두 개니까 문제점 맞죠? 그래서 다 못 갑니다. 요게 원인. 됐어? 자, 컨설티드가 이때 당시에 되게 뭐지? 유명한 어휘였거든요. 컨설팅이 협력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협력 연구가 부족하고 경영은 니네가 개판으로 했으니까 그래서 천적이 부족하다는 것 때문에가 아니라 니네가 그렇게 인플테이션을 해놓고 대충 그냥 어떻게든 되겠지 라는 마음으로 했으니까 그러니까 부분적 성공 즉 실패했지 바보들아 그렇게 비판을 하려고 그렸다는 거. 그래서 트렁크 지문에서는 이런 거 연습할 거예요. 마스터키가 어떻게 있고 그래서 그 마스터키를 찾아서 어떻게 연결할 건지 즉 핵심 메시지를 찾는 연습을 한 거다라는 거. 알겠죠? 이렇게 해서 다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문제를 좀 볼까요? 자, 나대의 법비가 뭐야? 자, 요거는 비단 영어뿐만 아니라 국어에서도 오질라가 많이 나와요. A는 B가 아니라 C다라는 논리 구조예요. 그럼 꼭 너네 지문에 그 선지에다 뭐라고 하냐? A는 B다라고 분명히 써놓을 거거든, 그지? 요거 잘 하셔야 되는데요. not A 법비는 당연히 뭐가 중요해? 현영아 A가 중요해, B가 중요해? B가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가 필자의 주장 내지는 핵심입니다. 내가 까먹었는데 강의 아까 촬영에서 눌렀나? 어떻게 알아요? 그지? 아씨 망했다. 안 누른 것 같은데? 눌렀군요. 벌써 수업한 지 10분 넘었네요. 자, 주장 핵심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보면 여기는 필자가 비판하고 싶은 대상이 있거나 아니면 사람들의 기본적인 통념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알겠죠? 그러면은 A랑 B가 나왔으니까 너네가 할 때는 항상 어떻게? B에다가 집중. 그래서 독해력은 어디에 나오냐면요. 어느 곳에 내가 더 에너지를 집중할 것인가. 그래서 내가 이 긴 문장, 이 긴 지문에서 어느 부분에 집중해서 포인트를 짧게 줄여서 이해할 것인가. 이게 독해력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도 보면 이런 상황에서 문제는 not A. 여기 not 보이죠? 천적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냥 니네가 그거 있는데도 제대로 못해서 그런 거야. 이거죠? 그럼 핵심은 뭐예요? 여기. 아까 그래서 내가 여기다 밑줄 그었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할 줄 아셔야 돼요. 나대이 법비. 정말 미친듯이 많이 나오고요. 니네 딱 다음 지문도 나대이 법비 또 있죠? 그치? 그거 되게 중요합니다. 끝. 정확한 게 여기까지 할게요. 나대이 법비에서 되게 많이 나오니까 꼭 알고 계세요. branch 1. 그거 많이 하는 사람 그거 많이 했을 텐데 A랑 B는 아마 쉽게 풀었을 수도 있어. A는 satisfied고 B는 artistic인데 C에서 inseparable 보는 사람 많을걸? 저요. 그거 골랐지. 현영이 뭐 골랐어? 아 현영이 그거 골랐어? 재현이는? 저 프리 골랐어. 자 그래서 요게 여기서 이제 갈리거든요. 여기가 킬러였어. 왜냐면 니네 여기가 해석이 안 됐을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여기가 함정이었습니다. 네. 자, 뿌리가 무슨 뜻이야? 제가 뿌리가 뭐야? 자유. 예원이는 뿌리가 뭐야? 저랑 다른 거 해야 되잖아요. 이적이는 이제 눈치가 없어요. 현영이는 자유로 알고 있어? 이거 너네는 안 했나?
렉스카운트 모든 수업에서 다 했던 것 같은데. 이거랑 아, 이거 했지? 여기 중에서 담배는 과연 어디서 피워야 되는가? 흡연 구역은 어디고 금연 구역은 어딘가? 했을 때 자유라고 하면 한국 사람들 담배 여기서 폈다가 이제 다 같은 거거든. 이건 금연 구역이고요. 여기가 흡연 구역이죠. 자, 영어를 왜 공부를 잘 해야 되냐면 여기 가서 담배 안 피고 여기 가서 담배 피고 우리가 자유라고 생각하면 담배 여기서 자유롭게 피라는 거구나 해서 여기서 피고 담배 피지 말라 스탑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하는구나. 이거 중학교 1학년 때 하잖아. 스탑 2가 맞냐 스탑 ING가 맞냐. 그래서 기본적으로 너네 대한민국 영문법에서는 이걸 이렇게 부분 짓고 외우게 하죠. 뭐뭐 하려고 멈추다, 뭐뭐 하던 걸 멈추다. 이거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게 제가 투부정사가 뭐야? 부정이 안 정해졌다는 거거든? 너네 그 부정관 쓸 때 그 부정이고요. 너네 부정강정식 할 때 그 부정이거든요. 안 정해진. 왜 이름이 안 정해진 투가 붙은 말이라고 했었을까? 아니 완전 아, 그래. 아직 안 일어나서 정해지지 않았다? 뭐 참신한데? 근데 그거 아니에요. 참신하긴 한데. 사실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투부정사 용법 몇 개? 세 개. 뭐랑. 보통 이렇게 딱 찌르면 나오던데 명형주 이렇게 배우지 않았어? 그래서 명사로도 쓰이고 형용사로도 쓰이고 부사로도 쓰이니까 품사가 안 정해져 있어서 이름이 투부정사다 이렇게 배운 적이 있을 텐데요. 잘못 배운 거고요. 그렇게 사실 해석 구분한 게 아니라 이거 얘기하면 너무 대학 수업 되니까 이거 그냥 다 제끼고 투부정사에서 니네가 용법으로 배워서 이렇게 세 개로 찢어서 이해하고 있을 거야. 근데 투부정사는요 명사도 형용사도 부사도 아니에요. 그냥 동사예요. 그냥 동사적 쓰임입니다. 근데 그거를 아까 예원이가 얘기해서 정답인데 그러니까 미래적인 일에 대해서 미래적인 사건에 대해서 표현할 때 투부정사를 같이 섞어서 쓰는 거거든. 투부정사는 하나의 동사야. 스탑이 무슨 뜻이야? 멈추다지. 그러면 자동사야 타동사? 타동사? 멈추다네. 멈추다면 나 가다 멈췄어. 나 혼자 자동한 거잖아. 그치? 근데 스탑은 타동사가 없으니까. 왜? 뭐 하는 걸 멈추. 그치, 뭐 말을 하는 걸 멈추게 하다라고 하면 되죠. Stop speaking. 말 좀 그만해. 타동사죠. 네, start to speak. 이제 좀 멈추고 잠깐 좀 얘기 좀 해봐. 이거죠. 그래서 이거 구분점이 뭐야? 자냐 타냐지. 아까 방금 내가 stop speaking이라고 했을 때 그 speaking은 뭐야? 동명사잖아. 명사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자동사고요. 이거는 타동사예요. 아시겠죠? 자동사니까 뭐야? 멈춰. 이거 하려면 이렇게 하면 되죠.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스타트 스모크는 뭐야? 멈춰서 피고 가세요라는 거고, 프레이는 여기서 담배 피지 말라는 거예요. 프레이는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없다는 뜻이에요. 자유가 아니라 없다는 뜻이에요. 그럼 듀티 프리는 세금 자유롭게 내는 거야? 아니잖아. 듀티 프리는 세금이 없다는 뜻이잖아. 스모킹 프리는 연기가 없어야 된다. 여기에선 연기가 절대 발생하면 안 된다는 뜻이라서 금연이야. 프리는 왜 자유냐면 속박이 없어서 자유예요. 그래서 프리는요 너네가 자유라고 이해하시면 안 돼요. 프리는 없다예요. I'm free는 난 드디어 속박이 없어 이런 뜻이야. 난 그래서 자유롭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그렇게 이해하셔야 된다. 이해됐죠? 왜냐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학생들이 프리를 자유라고 해서 여기서 털려고 해서 프리는 없다는 뜻이야. 이건 알겠지? 그럼 인센티브라고 하면 무슨 뜻이야? 여기 없다니까? 그럼? 그렇지. 이게 있는 거야. 이 대립구도로 이해를 못해서 너네가 C에 가서 털린 거야. 반대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맞지? 이렇게 해서 이제 털린 겁니다. 왜냐면 너네가 기본적으로 인이 나오면 부정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잖아. 그래서 얘는 있다, 얘는 없다. 이렇게 해서 반대로 푼 애들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얘는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뭔 말인지 몰라서 틀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해석 어려워. 쌤, 진짜 이런 말 하면 안 될 것 같긴 한데 이거 그러니까 모든 능력 낱말 고르는 문제에서 ABC 다 3개 있는 게 맞아요 항상.
그렇긴 해요. 푸는 것보다 그렇게 해서 보는 게 그래서 수능이 방금 예원이처럼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싫어하기 때문에 안 냅니다. 요즘. 그래서 좀 안 나와요. 이거 철지났어. 이거 그래서 좀 옛날 거야. 17년 말에. 그래서 내가 기억이 맞다면 18학년도인가 19학년도부터는 아예 평가 기출에서 ABC 선택형이 아예 없어. 문맥 그 업이랑 어법에서 잘 안 나와요. 그리고 꼭 그러다 뒤통수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왜 애들이 별로 안 좋아하냐면 세 개 이렇게 하면 기분 좋거든. 그럼 내가 맞을 것 같으니까. 나한테 세 개 풀다가 특히 A에서 2개짜리 딱 고르면 그때 기분이 진짜 이상해. 아씨 내가 잘못 풀었나? 그러니까 이게 문제풀이랑 전혀 상관없는 구조적 문제잖아. 그래서 수능에서 사라진 지 좀 오래됐습니다. 4년 됐어요. 이런 걸 하면 안 될 것 같다고 하면서 다 했네. 자, 볼까? 이거 혹시 연습해봤어? 그냥 바로 해설을 할까? 한번 읽어볼래? 아니면 해설할까? 무슨 교육이에요? 알겠어. 자, 열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진짜 다음 주만 기다리고 있다. 다음 주부터 이제 그거 풀리다가 풀어놔. 아 너네 참, 나 너네 물어보고 있었어 참. 백신 접종했어? 아 접종 예약했어? 안 맞을 거야? 맞아요. 근데 왜 안 했어? 방학 때가지고. 빨리 맞는 게 좋잖아. 조사받으면 무섭구나. 예언했어 안 했어? 안 맞을 거야? 아니 저는 제가 내년까지 멀쩡하면 맞을 거예요. 좀 되게 무섭잖아. 안 멀쩡하면 어떡해. 멀쩡하면 안 맞아야지. 현영이는 했어? 아 맞았다고? 언제? 언제 맞았어요? 아 이번 주 화요일에? 이번 주에 나 조금 많이 맞았어요. 그치. 학교 멤버. 학월 요즘 대량 이탈이야 지금. 다 안 나오고 있어. 돈 괜찮아? 그날 괜찮았어 컨디션? 아 좀 열렸어? 맞았구나. 근데 좀 나는 개인적으로 권고드릴 건 맞는 게 지금 빨리 맞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일단 두 가지 이유가 있고요. 왜 그러냐면 내년 고3 돼서 맞아야지 하면 귀찮을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 뭐 격리가 되든 이러면 기본적으로 백신 접종자는 좀 상대적으로 저렴거든. 그리고 일단 백신을 맞으면 현역이 좀 그런 거 있잖아. 좀 안심되는 거 뭔가 좀 있잖아. 너좀 맞아서 걸리는데? 맞아도 걸리는데 일단은 좀 그런 게 있어. 이제 좀 맞았으니까 안 맞을 때보다는 덜 아프겠지 걸려도 이런 좀 난 안심이 있었어가지고. 그래요? 무엇보다 교육업이 코로나에 되게 취약하잖아. 대량 감염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되게 힘들었어. 1년 내내. 그냥 확진자가 생기든 안 생기든 2주에 한 번씩 보건소 가서 코치려야 되고 막 이랬거든. 그래서 우리 원래 아무도 안 맞으러 왔어. 왜냐면 솔직히 백신이 이게 갑자기 생긴 거니까 솔직히 백신 하나 안정적으로 개발하는데 10년 걸린다는데 코로나 때문에 8개월, 10개월 만에 맞는 거잖아. 그래서 부작용 분명히 있을 거고 맞았다가 죽어봐야 국가가 뭐 책임지, 이게 좀 찍힌데 어쨌든 뭐 그럴 수 있잖아. 그래가지고 지금 안 돼. 솔직히 안 맞으려고 했어. 선생님도 그래. 선생님도 안 맞으시려고 신청 아예 안 하셨다가 자꾸 교육청이 괴롭히니까 짜증나게 하니까 맞으셨거든. 우리 다 맞았어. 전화 다. 안 그러면 맨날 가서 해야 되고 막. 그리고 특히 우리 확진자 생기면 이제 난 나가야 되는 거거든. 그럼 이제 2주 내내 휴방해야 되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죠 어쨌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기말고사 전에 다 끝내버리면 일단 마음 편할 거고요. 고3 전에 너네 개인적인 공부 일정에 방해를 안 받으려면 개인적으로 맞는 걸 권고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는 위드 코로나가 다음 주부터 시작되면 오늘 확진자 맞죠? 2,200명? 일산서구만 100몇 명이래. 아까 엄마가 얘기했거든. 일산서구만 오늘 확진자 100명대라고 내가 들었어. 아까 확실하진 않아. 몇 명인지는. 그리고 지금 이게 위드 코로나 심해지는 게 지금 어제 내 아는 동생이 락페스트에서 술을 먹었는데 바글바글했대 사람이. 바글바글했대.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위드 코로나 되면 전문가가 예측하기로는 최대 2만 명까지 확진이 된다. 아니 근데 그런 거 이거는 왜 했어? 하지 말라니까 내가 진짜. 장난할게. 연애 하지 말래요. 장난할게요. 일단은 그래서 2만 명 이렇게 확진되면 너네 분명히 어디 가서 동생
겹칠 거야. 왜냐면 너네 학원 다녀야 되지, 독서실 다녀야 되지, 학교 다녀야 되지. 이 세 개는요 크리티컬이야. 그러니까 안 겹칠 수가 없어. 너네가 확진자 공손이. 그래서 저는 빨리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너네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면 여러분들이 감염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이건 그러니까 경제가 무너지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백신 맞고 걸리면 치료제 먹고 회복해라 이런 수준으로 가는 거야. 왜냐면 이제 도저히 막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위드 코로나 시작도 전에 지금 2,000명 됐으면 진짜 올해 연말에 크리스마스 때 진짜 10,000명대 찍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렇다고 너네 크리스마스 때 그냥 집에서 머라이어 캐리 노래 틀고 그냥 집에만 처박혀 있을 것 같진 않고, 분명 친구랑 공차도 가고 막 이렇게 밥도 먹고 하고 싶을 텐데 그렇잖아. 그래서 맞는 걸 추천드리고, 개인적인 소신과 개인적인 가치관 때문에 견해 때문에 안 맞는 거면 나는 그래 그러면 안 맞는 것도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거 나는 딱 하나 때문에 맞았어. 나 진짜 안 맞으려고 그러거든. 국가가 귀찮게 굴어서 귀찮게 굴어서 아 그래 맛있게 이러고 맞은 건데, 진짜 내가 얘기하지 않았어. 2차 먹고 진짜 나 진짜 지옥 갔다 왔어 진짜. 너무 아파가지고. 근데 이건 내가 아팠던 것 같아. 내가 유난히 2차 맞았는데 내가 진짜 신기한 경험을 했어. 보통 우리 몸살 감기 걸리면 38, 39 찍으면 막 콧물 나고 막 이렇게 막 몸살 으스스 하면서 막 그러잖아. 신기한 게 콧물이랑 가래 기침 없는 고열 몸살이야. 근데 그게 타이레놀을 먹었는데 떨어진 열이 37.6, 38을 말했어. 안 떨어지는 거야. 근데 귀신같이 딱 이틀 앓고 나니까 그때부터 확 괜찮았어. 한 3일 고생했습니다. 접종 당일이라 해서 1차가 안 아팠던 사람은 2차가 아프고 1차가 아팠던 사람이 2차가 안 아프고 막 이런다고 하더라고. 파이자 맞았지. 그렇대요. 아프면 그러면 현영이 이번 주 화요일 맞았으니까 다음 주에 맞겠네. 딱 내신 대회 시작한 지 2주차 됐을 때겠네요. 아니면 1주차거나. 재현이도 최대한 빨리 맞을 수 있으면 맞아. 차라리 그냥 빨리 맞고 아 주사 아파요 이러지 말고. 생각보다 별로 안 아파. 중화는 괜찮은데 나중에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나도 그래서 맞기 싫었는데 그 생각보다 너무 귀찮아 진짜. 확진됐을 때도 되게 엄청 편해지고 접종을 하면. 그리고 자가격리 안 해도 돼. 동선자랑 그 확진자랑 겹쳤을 때 심각한 동선 겹친 거 아니면 자가격리 해제거든. 면제야. 백신 접종자는. 근데 이거 엄청난 이득일걸? 너네가 분명히 독서실에서 공부하다 분명히 확진되면 얘네 다 자가격리 대상자거든. 백신 맞았고요. 저는 능동형 감시 대상자를 하면은 너네 그냥 계속 다니던 독서를 계속 쭉 다닐 수 있어. 근데 자가격리 안 당해봤지 너네? 안 당해봤어? 한 번 당해봤어? 그 대화고 1학년에 내가 올해 1학기 때 했을 때 얘네 진짜 겁나 치명타였거든. 하필 시험 기간 3주차 때 자가격리 되는 거야. 시험 끝날 때까지 학원을 못 갔어. 그래서 얘네 그때 학습 결손 미친 듯이 생겨가지고, 솔직히 니네도 비대면 해봐서 알잖아. 학원에서 솔직히 대면을 이길 수가 없거든 내신 관리는. 근데 그거 딱 2주 크리티컬 맞아보니까 와 그때 진짜 걷잡을 수가 없더라고. 애들 딱 2주 끝나고 파이널 왔는데 다 표정이래. 숙제했니? 나한테 분명히 했다 했거든. 근데 교재 펴보니까 하나도 안 하는 거야. 진짜 그때 나 보고 싶어했어. 와 이거 진짜 망했다. 학원 오자마자 4개월만 잘리게 생겼다. 진짜 어떡하냐 이랬거든. 그때 2명 빼고 6명 싹 다 자가격리 했거든. 그래서 알죠? 자가격리 되면 공부 아예 안 해요. 확신할 수 있어요.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했던 애도 자가격리 하면은 아예 안 하더라. 일단 맨날 깨요. 그래. 그러니까 이거 한 방에 계속 갇혀 있어야 돼. 저희 예전에 시험 3일 전인가? 예, 확진하신다고 해가지고 시험 미뤄졌어요. 진짜? 시험 없을 때. 너가 없었나 보네. 일단 내가 왔을 때 너가 없었어. 중간고사 때여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때에서. 혼쌤이랑 했지. 네. 혼쌤이랑 했을 때가 내가 대학하고 있었으니까. 어쨌든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현영이처럼 빨리 맞아버리세요. 알겠죠? 근데 이미 신청을 안 해서. 요즘 남아돌지 않아? 요즘 신청 그냥 편하게 했지. 그냥 좀 빡셌어. 요즘 자녀 백신 되게 많다는데. 첫날에 신청해서? 요즘 아마 쉬울 거야.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니까. 요즘 그래서 남아돌아서 다드나를 주고 있잖아 우리 지금. 유통기한 지나서. 엄마 맞지 말라줬어? 어머니 안 맞으셨어? 맞았어요.
아빠도 학교에서 이렇게 아 근데 맞아 보셨더니 아 이건 안 맞는 게 낫겠다 싶어서 연애 안 맞으라고 맞지 말라고 하셨어? 그것도 그렇고 전 살짝 부담스러운 선택일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어머니한테 내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엄마 그래도 맞는 게 좋을까? 한번 여쭤보시고 안 맞아도 돼요. 근데 안 맞으면 좀 조심하세요. 위드 코로나 때 되면은 확진의 가능성이 더 높아지니까 조심만 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너네가 많이 이렇게 놀라지는 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안 놀러 다닐 때 걸릴 수가 있다는 거지. 독서실 가야 되고 학원 가야 되고 학교 가야 되고 근데 여기가 감염의 클러스터거든. 특히 학교 저 뭐지? 하주에 어떤 학교 100명 걸린다는데? 전교 중이야? 저 문산 쪽이라는데? 100명인 거 걸릴 때 한 학교는 개박살나서 근데 학교 옆에 고등학교 있고 초등학교 있어서 거기 지금 완전 난리 났다고 내가 들었어. 하주 어딘가. 동태에서는 굉장히 하루 3,000원 받았는데 그래서 조심하세요. 그래서 내가 맞았으면 좋겠다는 거야. 왜냐면 공부가 이제 주된 관심사고 너네가 집중해야 되는 데인데 공부해야 되는데 방해받을까봐 그래서 그래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백신 얘기하다가 10분 얘기했네. 아 근데 뭐 얘기하려는데 중요한 거 까먹었다. 그거 안 되지. 저기요. 백신 부작용이 아니라 수학 부작용인데 저거. 아니 수업 부작이 아니라 뭐야? 동서불안이에요. 아? 동서불안. 정서부장인데. 그 예언이 그냥 마음 붙였어? 농가로 가는 거? 근데 아마 관? 아니요? 경영? 좀 가면 팀플 잘할 것 같긴 한데. 아니 이게 넌 경영 가? 경영 가면 잘할 것 같아. 현역에 가고 싶은 거 있어? 하나도 없어? 나중에 뭐 되고 싶어? 비밀이야? 사실 이게 되게 무서운 케이스거든.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데 꿈이 없는 거 이게 나중에 서울대 연대 고대 나왔는데도 뭐 진로 못 찾고 되게 힘들어하는 애들 많거든. 그래서 현영이는 만약에 진짜 없으면 내년부터는 찾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공부만 막 해가지고 달려나가면 이런 거야. 중2병이 중2에 오는 게 되게 축복이라고 그 이찬혁 그 유튜브에 써 있잖아. 그거 봤지? 근데 그게 사실 어떤 면에서 되게 중요한 게 사춘기가 사춘기 때 와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 애들은 사춘기가 사춘기 때 못 와. 왜냐면 공부하라고 다 박아버리잖아. 엄마 아빠가 다른 생각을 못 하게 해버리니까 이게 되게 무서운 게 뭐냐면 사춘기가 26 넘어서 오면 갑자기 삼성전자 다니다가 엄마 나 오늘부터 뭔가 카페 창업해야 될 것 같아. 갑자기 이러면 아 진짜 그래. 그래서 그때 오면 좀 안 되고 그래서 23, 4 가가지고 그때 가서 이제 진로 찾으려면 되게 늦어. 한번 고민 잘 해보셔. 아예 관심사도 없어. 아 그런 것까지는 아니야. 콘테스트.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공부하는 애들 있어 진짜. 학교에 있지. 그러네. 한두 명 꼭 있는데. 없을 것 같은데. 없는 것 같아? 그럼 좋은 학교네. 아니 근데 대부분 다 꿈이 없어요. 그치. 그게 좀 슬프지. 그게 좀 슬프지. 근데 저는 뭐 딱히 학과랑 정한 거지 뭐 어떻게 나는 원래 그런 애들이 경할 거 아니야. 근데 나도 그랬어. 가서 찾으면 돼. 자, 한번 봅시다. 어려웠던 문제인데요. Why does the pure acting of the movies not seem unnatural to the audience who, after all, are accustomed to relate to people whose expression is more or less indistinct? 라고 돼 있는데 일단 어휘 표현 좀 먼저 보면 이건 뭐야? 야, 재현이? 혜영이? 자, 너네 단어에는 꿀팁 알려줄게. AC가 붙잖아요. 이거 함께라는 뜻이에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 같지 않아? 액세서리 할 때 AC예요.
가치라는 뜻이야. 알겠지? 커스텀이 뭐야? 관습이지. 그 관습에 같이 함께 있는 상태가 됐다는 뜻이라서 익숙해졌다는 뜻이야. 알겠죠? 그래서 be accustomed to 언어에 익숙해진 상태가 되다라는 뜻이고요. Why does? 왜 우리는 순수한 acting 연기를 그게 그 연기가 영화 속에서 연기인데요. 얘를 not seem unnatural. 잘 봐. 아까 예비 정시반에서 실컷한 건데 not seem에다 unnatural이니까 그럼 이거 예원아 긍이야 부야? 근데 긍이죠. 마이너스 분의 마이너스니까.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 그러면 재현은 자연스럽다는 거야? 부자연스럽다는 거야? 자연스럽다는 거죠. 부자연스럽다고 여기지 않는 거야. 자연스럽다는 거죠. 근데 연기할 때 그 연기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잖아.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그거 얘기하는 거야. 근데 사실 연기를 봤을 때 그 연기가 과장된 거고 거짓된 표현이고 그러다는 거 우리 알고 있잖아. 근데 왜 그걸 리얼하게 받아들이냐고. 우리 영화 보면서 영화에서 주인공 나 어제 개똥 같은 꿈 꿨는데 나 오늘 아침에 진짜 개꿈 꿔가지고 막 이불 저기 날라가있고 그 뭐지? 되게 저기 날라가는데 나 오늘 진짜 꿈이 기억이 나. 이거 왜 그러냐면 갑자기 집에서 멀쩡히 TV 보고 있는데 갑자기 코끼리가 우리 집 부시고 막 들어오는 거야. 갑자기 와 이제 코끼리한테 쫓기다가 깨가지고 아까 나눈 떴는데 내가 진짜 오늘 얼어 뒤지는 줄 알았거든. 솔직히 말하면 요즘 춥더라. 내가 감기를 좀 해. 진짜 이불 안 덮고 잤어. 근데 덮으려고 했는데 이불이 안 덮어지는 거야. 그래 해서 깼는데 이불 저기가 있어. 코끼리 때문에. 어쨌든 영화를 보는데 코끼리가 막 사람을 막 해치려고 막 들이대. 그러면 니네 막 그 전 주인공의 이입돼가지고 우리 긴장감 느끼잖아. 서스펜스에. 그러니까 왜 우리는 대체 연기에서 그걸 자연스럽게 우리의 것, 실제 것이라고 느낄까가 요즘 핵심인 거죠. 이렇게 서리적으로 쭉 가고 있죠. 관계대명사네요. 선행사죠. 그래서 그리고 걔네들은 결국 적응된다고. 실제 상황에서는 to people. 자, in real life. 실제 인생에서는 얘네가 결국 익숙해진다고요.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의 표현이 more or less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이렇게 기준점이 있잖아. more이면 더 많은 거고 아니면 더 적은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더 많거나 더 적거나 하니까 이거 뭐야? 그냥 거의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여기에 이만큼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우리 보통 이렇게 많이 얘기하지 한국말로 그거 그 얘기예요. 거의 indistinct. distinct가 무슨 뜻이야 그냥? 어? 자신감이 없어. 뚜렷하냐? 근데 in이라고 했으니까 뭐야? 뚜렷하지 않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다소 뚜렷하지 않은 표현들, 그러니까 뚜렷하지 않다는 건 unnatural랑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자연스럽지 않은 표현에 왜 우리는 적응을 하고 우리는 왜 그걸 익숙하게 생각할까? 그렇죠? 자, most people's perception in these matters is not very sharp.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문제에서 갖는 인식은 그다지 날카롭지가 않다. 그러니까 무디다는 거죠. not sharp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안 한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들은 are not in the habit. 그 어떤 습관에 있지 않냐면 observing, 관찰하는 거야. 근데 observe가 명사로 됐을 때 두 개가 있다. observance랑 observation. observe 무슨 뜻? 관찰하다. 참고로 둘 다 명사형이에요. 관찰이라는 뜻이겠네. 둘 다 관찰이야? 아니? 아니잖아. 어이. 얘들 실력이 놀아야 되니까 왜 자꾸 눈치가 드는 거야? 자, 한번 그런 눈치 나쁘지 않으니까 이거 관찰이 어느 건데? 확률은 2대1이야. 아니 2대 1. 저는 위에 거. 아 위에 거. 자 이게 관찰이에요. 현영이 대한 어떻게 알고 있어? 투표해보자. 이거를 예원아 예선한테 전화해서 투표해보라고 그래. 뭐라고? 밑에 거? 예원이 자 네가 킹메이커. 누구야? 밑에 거. 자 여기 관찰이에요. 위에 건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아 진짜 눈치의 끝판왕이시네요. 아, 근데 사실 저런 센스 영어에서 되게 중요하잖아. 저 되게 중요해. 자
이거는요 준수야 준수. 지키는 거. 왜? 왜 시간 준수 팬이야? 왜? 뭐 있어? 아니 그게 아니에요. 진짜 재밌는 거? 아니에요. 자, 준수 그러니까 지킨다는 뜻이야. 그럼 왜 observe가 왜 뜻이 죽이냐는 거지? observe는요 기본적으로 어떤 뜻이냐면 어떤 쪽에서 이렇게 나란히 있잖아. 그걸 이렇게 나란히 같이 가는 걸 얘기하는 거야. 관찰하는 거잖아. 관찰했을 때 예를 들면 현영이가 공부하고 있는 모습을 내가 관찰했다는 건 현영이가 공부하고 있는 모습과 나란히 내가 쳐다본 게 평행선을 쭉 유지된다는 뜻이야. 보는 게 계속 같아진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그래서 어떤 한 기준선에서 나란히 같이 가는 게 observe예요. 알겠죠? 왜냐면 저 옵이 반대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한쪽의 반대편에서 내가 썰을 쭉 이렇게 끌고 쭉 간다는 뜻이야. 그래서 observe가 무슨 뜻이냐면 지키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observance 하면은 그 행위의 그 행동 자체를 쭉 유지한다는 속성을 갖고 있는 명사형 전미사 once가 붙어서 그래서 준수라는 뜻인 거고 observation은 그 바라본 거 이렇게 쭉 이렇게 라인 타고 쭉 똑같이 따라가는 그 행동을 명사화한 거기 때문에 observation 자체는 관찰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이렇게 구분이 된다고요. 이거 되게 좋은 거 가르쳐줬어. 이거 왜냐면 평강 교수님들 장난 많이 쳐 이거. 이런 다이어. 그래서 맥락에서 하나의 단어를 너네가 제대로 써먹을 수 있는 힘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서 보통 제가 어휘를 언제 다루냐면 독해할 때 많이 다뤄줘요. 단어 외운다는 거 특히 이제 예원이가 어휘 때문에 진짜 힘들어하고 있잖아 지금 그렇지? 근데 너만 힘든 게 아니라 얘네도 힘들어. 단지 좀 더 많이 알고 있는 상대적인 위치에서의 차이인 거지. 솔직히 재원이도 힘들잖아. 그치? 그 학원에서 외우는 저 단어 외우는 행위가 쓸모가 있을까? 1% 1% 정도? 아니 너무 낮게 생각해. 그러면 1%는 하면 안 되지. 지금 시간이 없는데. 저 답 찾았어요. 5년 동안 답을 못 찾아서 헤맸거든. 그래서 마지막으로 원래 렉스강 와서는 안 하려고 했어. 왜냐면 렉스강 고3들은 너네처럼 지금 단어 안 외우고 있었어 원래. 그래서 그럼 나도 원장님이랑 선생님 따라서 단어 하지 말까? 왜냐면 그전에는 내가 단어장 하나 잡아서 계속 돌렸거든. 근데 이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았어. 왜냐면 계속 물어봐도 이거 몰라. 대답을 못해. 본 것 같은데 뭐더라 이러다 내가 알려주면 이렇게 넘어가. 그냥 하지 말까? 그냥 지금 엑스강 시스템을 하는 것처럼 지금 그때 진도 나갈 때 그것만 딱 뽑아서 그것만 시험 볼까라고 했는데 오늘 답을 찾았어요. 결론 둘 다 해야 되는데 근데 후자의 단어 시험 잘 안 볼 거예요. 왜냐면 단어 시험을 이중화해버리면 너네 공부하는 게 늘어나잖아. 그래서 이건 아닌 거고 단어 시험을 보긴 보는데 오늘 왜냐면 내가 2주 동안 어떻게 했냐면 지금 고3 애들 전범이지 단어점 전범위 시험 봤어. 그래서 2,000단어거든요. 그래서 2,000단어에서 50단어 랜덤으로 뽑아가지고 단어 시험을 봤어. 2주 내내. 그러면 총 4번 본 거죠. 4번 시험 동안 내가 지금 데리고 있던 22명에서 2명 빼고 20명이 싹 다 10개 이하로 틀렸어. 4번 연속의 시험 동안. 그러면 이거 그래서 내가 물어봤거든. 단어 외웠니? 안 외웠대. 그냥 갔대. 그러면 지금 내가 1월 4일부터 했으니까 지금 10개월 된 거잖아. 심지어 10개 이하로 틀린 애들 중에 8월 제일 마지막에 들어오니까 8월 20며칠에 들어온 애거든. 얘조차도 지금 10개 이하 틀렸어 2주 내내. 그래서 그때 느낀 게 이거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무슨 느낌이냐면요. 단어장 있잖아요. 단어를 거의 다 알아요. 아는데 이렇게 보기 전에 물어보면 대답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한 번만 보고 딱 시험 보기 전에 보면은 다 알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지금 예원이가 얘기한 딱 저기까지야.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한 거냐면 나도 지금 너네 자꾸 영어는 실력이 뒤처지는 게 트렌드라는 게 있어. 영어 시험은 사실 수학은 트렌드라기보다 그냥 고정적이잖아 풀이. 그래서 그 패턴만 잘 알고 있고 공식만 잘 쓸 수 있으면 사실 괜찮으니까. 그래서 직업을 잘못 골랐나 싶긴 해. 영어는 공부 안 하면 안 되고 도태되거든. 그래서 우리 학원 선생님도 공부 정말 열심히 해. 진짜 안 하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내가 명자신문을 그래서 읽는 거거든. 도태될까봐. 근데 명자신문 읽을 때 나조차도 특히 사설 같은 거 읽으면 걔네 좀 이렇게 좀 어휘 자랑하는 애들 많아. 그 칼럼니스트 좀 보면은 단어가 너무 어려워. 그럼 사실 읽다가 나도 짜증나서 못 읽겠거든. 뭔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휘에서 너네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독해를 잘 못하는 걸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단어야. 근데 단어를 알고 모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본 적이 있어야 돼. 왜냐면 본 적이 있으면 니네가 어떤 행동을 하냐면 주변 문맥으로 그걸 추론하려고 그러거든. 본 적이 있으면. 근데 아예 본 적조차 없으면 니네가 자신감을 상실해서 아예 읽지를 않아. 그래서 단어는 제가 답을 찾은 게 딱 거기까지만 만드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오늘 얘기했던 그 고3 애들이 결국은 단어를 10개 이하로 틀릴 수밖에 없었던 건 물론 그런 반복 숙달도 있었는데 두 번째 뭐냐면 내가 맨날 독해할 때 찝어줬거든. 그리고 단어는 내가 맨날 강조했어. 독해하면서 외우는 거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문장을 독해하든 지문을 독해하든 너네가 글이라는 걸 읽으면서 외워야 돼. 왜냐면 단어는 결국은 한 문장과 한 지문에서 하나의 유기체적 역할을 하는 것 뿐이거든. 하나의 파츠거든. 그래서 옵설브를 관찰하다라고 외운 애는 수능 때 개 털리는 거야. 왜냐면 분명히 교수님 저거 준수하도록 바꿔서 낼 거거든. 그런 애들 다 털어버리려고. 게임도 마찬가지야. 니네가 얘기하는 컴퓨터 게임이라고 하잖아. 근데 수능 때는 게임이 뭐로 나오면 사냥감으로 나올 거거든. 그래서 그런 거, 그런 감각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단어는 글을 배우면서 외우셔야 돼요. 내가 그거를 올해 6월부터 강조했거든. 그것 때문에 오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한국말 단어 어떻게 외우지? 한국말 단어 어떻게 하냐고? 우리 다 그 국룰 아니야? 보통 유아 영아 있으면 그 붙이잖아. 가지, 뭐 나비, 다리미 이렇게 해가지고 그림 그거 기억력이 그거 붙여놓잖아 문에다가. 그거 보면서 외우잖아. 그렇게 외우면 잘 외울 수 있을까요? 근데 영어 단어를 그렇게 그게 맞아. 그래서 너네 영어 잘하고 싶어 어떻게 하면 돼? 그냥 뉴욕 맨해튼에다 떨구면 되게 그냥. 거기서 알아서 살아남아라 하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영어 잘하려면 솔직히 되게 불편한 짓인데 수능 영어 1등만 맞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13살에 뉴질랜드 갔다 오시면 돼요. 진짜로 한 2년만 살다 오면 돼. 그리고 영어 계속 풀게 하면은 걔는 수능 걱정 없죠. 그래서 수능이 절대평가된 거야. 하도 그렇게 해가지고 1등급 선이 안 내려가니까. 대치동이랑 자꾸 타 학군이 격차가 자꾸 벌어지니까 절대평가가 된 거예요. 영어는. 자꾸 격차가 벌어지니까. 그래서 당연히 그게 맞아.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 시키는 거야. 단어 그렇게 익숙해지라고. 우리가 결국 한국어를 잘하는 건 우리가 노출 빈도가 높기 때문이야. 그럼 우리가 반대로 영어를 못하는 이유는요. 노출 빈도가 낮기 때문이야. 샘 해닝턴 얘기 내가 맨날 하잖아. 그 아저씨 맨날 예능 나오면 이거 영어를 못하나? 막 이러잖아. 연계국어잖아 그 형. 왜 그러냐면 영어를 안 써서 그래. 하물며 모국어조차도 안 쓰면 까먹는다고. 그래서 언어는요 무조건 노출빈도. 그래서 영어는 만약 본인이 수능이 2등급이 안 나왔다. 그건 솔직히 뭘 얘기하는 거냐면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영어는 노력의 상징입니다. 노력의 산물이고요. 열심히 하면 무조건 잘 볼 수밖에 없는 시험이라서 그래서 그게 타 과목이랑 좀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나는 항상 늘 얘기하거든요. 예비 정시 때 내가 그게 얘기했잖아. 올해 영어 끝내면 내년에 개꿀이다. 영어는 안 해도 되거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유지하는 연습만 하면 돼. 그러니까 영어의 장점은 뭐냐면 진입 장벽이 높다고 봐. 이거 장점이 아닌가? 아니 단점이기도 한데 진입 장벽이 높아. 내 단어를 알아요. 풀던가 하잖아. 근데 이 진입 장벽을 넘고 나면요 안 떨어져요. 계속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추락을 하지 않아. 이게 수학과 영어의 차이야. 수학과 영어는 처음에 기본값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니네가 선행 공부한 거야. 왜 엄마 아빠가 너네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 학원 보내고 영어 유치원 보내고 수학학원 보낸 이유가 기본 진입 장벽이 너무 높은데 문제는 옆에 있는 현영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학원 안 가. 그럼 괜찮아. 근데 가잖아. 선행학습을 너도 나도 다 하잖아.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된 거야 한국은. 네. 오늘부터 하면 되고요. 자, 어쨌든 그래서 단점은 또 뭐냐면 유지를 안 시켜주면 언어라서 떨어져요. 그래서 유지를 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유지를 위한 공부만 내년에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걔네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래서 올해 신선했던 반이 주 1반이었어. 일주일에 한 번만 영어 공부하자. 난 걔네 강의할 때마다 영어 공부 하루에 30분만 하라고 했거든. 그리고 딱 나랑 오늘 와서 2시간 딱 하고 딱 빨리 수학해. 나 모토였었어. 그렇게 해야 인서울을 갈 수 있어요, 사실. 그래서 불편한 진실이지만 우리 학원에서 인서울 가능성이 높았던 건 내가 가르쳤던 주일반 5명만 가르쳤습니다. 그럼 좀 슬프잖아. 너네 안 갔으면 좋겠다고. 정시만 국한식 이런 거 쓰지 말고요. 그래서 열심히 합시다. 그래서 단어는 반드시 그래서 외워야 된다. 그 얘기를 좀 해주고 싶었고요.
저기요 아니야 선생님. 아 이건 정서 불안이 아니라 이거 자료를 만드는 입장에서 되게 가슴이 아픈데. 아니 너 정시반 교재 그렇게 하면 죽어 진짜. 이거는 그냥 특강이니까 내가 그렇게 하는데 내가 진짜 그 교재 만들려고 인생을 갈아넣었는데 너 그럼 진짜 내가 논다 진짜. 아니 근데 너 글씨 내가 그 얘기 할 줄 알았다니까. 자 고맙다고 해야 돼? 글씨는 당연히 안 찢어져서. 자 찢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라 해야 되지? 이렇게 하는 게 습관돼가지고 결국 귀결된 결과 찢어졌잖아 그러면. 자 그래서 they are not in the habit of, 여기서 observe가 뭐야? 관찰하다는 거죠. 면밀하게 그 연기를 관찰하지 않는다는 거죠. The features of their fellowman, 여기서 fellowman은 액터에 얘기한 거예요. 연기하는 사람. 연기하는 사람의 특징은 우리가 면밀하게 관찰하지 않는다고요. 왜? 우리는 샤프하지 않으니까. 인과관계죠. 자, either in real life or at the movies. 그러니까 별로 뭐다? 사람은 타인에 관심 없다. 너네 특히 그때 그런 때 없어? 학교에서 잘 때 이러고 잘 때 이렇게 하면은 뭐 괜히 쪽팔리고 그런 거 없어? 난 쪽팔렸는데.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그냥 계속 자는 척했는데 그냥 했는데 나만 그래? 아니 저는 이렇게 수업 시간에 잃어버려 앉아서 졸다 이런 적은 있는데 그럼 티 잘 안 나요. 그럼 뭐라고? 그럼 티 잘 안 나잖아요. 고마워 꿀팁. 내가 학생 때 알려주지. 자. 아니 근데 이렇게 애들이 퍼져 아니 너네 쉬는 시간에 이러고 자다가 이제 이렇게 움찔할 게 있잖아. 아니 그거야 그런 그때 좀 게. 괜히 민망하잖아. 남들 봤으니까. 근데 이러고 있는데 그리고 그런 것도 있었어. 나 그 옛날에 대학생 때 너무 피곤해서 지하철에서 그러니까 앉자마자 이렇게 기절했거든. 이렇게 기절하면 이렇게 알지 이렇게 빙빙 이렇게 나오는 거. 근데 이렇게 했을 때 하면 이렇게 다시 들어가잖아. 근데 그거 봤을까 봐 사람들이 막 굉장히 막 이렇게 모른 척하고 왜 나만 찐따만 들어. 아니, 어쨌든 그러니까 남자한테 관심 없다고 시키는 경우. 자 괜히 찐따만 들었는데 나는. 자 they are 그들은 사람이죠. 사람들은 실망했거나 만족한 거죠. with grasping. grasp가 뭐야? grasp. 쥐다야 쥐다. 너 그거 맞아. 이렇게 잡는 거. 너네 머리가 뭔가를 탁 잡아서 갖고 있는 거니까 이게 이해하다. 알겠지? grasp는 이해하는 거야. 의미를 쥐어 움켜쥐는 거야. 그들이 본 거. 그러니까 그들이 본 거에 만족한다고 해야 되죠. 왜? 우리는 샤프하지 않으니까. 그죠? 그래서 A의 답의 근거는 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뭘 보는지에 있어서 별로 그다지 날카로운 시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보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걸 만족해야 한다고요. 알겠죠? 만약에 disappointed 할 거였으면 여기다 sharp라고 썼어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Thus, 따라서네, they often take in the overemphasize. emphasize가 뭐야? emphasize. 확대하다. 5번이니까 과대 포장됐다라고 하시면 되죠. 과대 평가됐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과장이라고 하시면 돼요. 과장된 expression 표현을 우리가 뭐야? take in 받아들인다는 거죠. 마음속으로. 그러니까 이거 왜? 내가? 네. 마스크 때문에 소리 안 들려. 받아들인 거죠. 그럼 이것도 사실 A의 마스크 필 수도 있지. 만족을 했으니까 받아들일 거 아니야? 왜? 서스가 뭐니까 인과관계잖아요. 그죠? 이렇게도 볼 수 있죠. 그래서 A는 여러모로 이걸 봐도 무조건 satisfied다. 자, 그래서 과장된 표현을 우리가 종종 받아들이죠. more easily, 더 쉽게요. 뭐보다 any that is too naturalistic. naturalistic이랑 overemphasized는 서로 대립관계죠. to 내가 어떻게 하라 했어? 너무라고 얘기하고 싶을 때 너무라고 하면 누가 혼날 것 같고 되게 눈치만 빠른다. 소를 너무라고 해주시고요. 소는 내가 뭐라고 하고 있어? 지나치게라고 해달라고 했죠. 왜냐면
얘는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뉘앙스를 띠고 있거든요. 이렇게 알아두면 니네가 이거 투니 뭐니 이거 있던 거 안 해도 되잖아. 이거 안 해도 되잖아. 뭐하러 왜 투가 좀 부정이니까 지나치게 뭐뭐하다 뭐뭐하게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치? 투는 지나치게라고 전략화를 해주세요. 자, 그럼 지나치게 자연스러운 것이니까 대신 뭐야? expression 가리키는 거야. 대명사예요. 자, and as far as lovers of art, 예술 예호가들, 애호가들,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are concerned, 관련되어 있는 한이라고 하시면 돼요. They do not look, 그들은 당연히 예술 애호가들이죠. 그들은 보지 않아요. 영화를 for imitations of nature. 나도 not A but B. 그러면은 미술 예호가들은 영화를 모방이 아니라 뭐로 본다? 아트로 본다. 그래서 아트가 overemphasize랑 연결되죠. 그죠? 그래서 이거 뭐야? naturalistic은 저기 imitation이랑 연결되고요. 아, 그러면은 자연의 모방이랑은 무관하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오히려 과장된 걸 자연스럽게 여기는 건 예술적 특성 때문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서 기본적으로 아트라고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they know that artistic, 그러니까 artistic은 얘랑 연결된 거고 real은 nature랑 연결된 거죠. representation 표현입니다. is always explaining, refining, and making clear the object depicted. 자, 항상요 설명하고 refine 뭐야? 그건 한정은 그 잠깐. 이거 아니야? 한정은? finite? 이게 한정이라는 뜻이네. 어쨌든 자, refine은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는 단어는 crude입니다. 원유 있지, 원유. 우리 신기한 게 석유를 사와서 기름을 다시 수출하는 나라야, 우리나라. 원유를 사오면 그거 니네 초딩 때가 중딩 때 배우지 않냐? 이렇게 추출하면 추출해서 어디서 아스팔트 나오고 어디서 뭐 나프타 나오고 그거. 그런데 이제 초딩이나 중딩 때 그거잖아. 그게 refine이야. 그래서 정제소가 영어로 refinery예요. 알겠죠? 크루드는 조잡하냐는 뜻이야. 그러니까 아무 짓도 안 한 그냥 완전 천연 그대로의 상태라는 뜻이야. 그 조잡한 거를 파인하게 다시 하는 거. 그래서 이게 정제하다, 개선하다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refining은 다시 가다듬다라고 하시면 돼요. 설명하고 가다듬고 명확하게 해요. 뭐를? object, depicted, 묘사되는 물체를 PP죠. 뒤에서 이렇게 꾸며주는 거고요. 자, 그래서 things,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마지막이 시작해. 그래서 얘가 지금 artistic 얘기하는 거야? real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잘 봐. 일단 이 they는 누구야? 여기는 사람들이야, 애호가야. 그게 중요해. 이 대명사가 누구 가르치는지 찾으셨어야 돼요. 여기는 애호가죠. 그러면 예원아, 애호가는 내추럴 팀이야? 아트 팀이야? 아트죠? 기본적으로 얘는 아트에 대해서 서술을 하셨어야죠.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되면 어떻게? 뒤에 문장도 내가 지금 아까 한 거 봐봐. 여기에 답의 근거를 여기랑 여기서 동시에 잡았죠? 그럼 다음 문장도 읽어보세요. Things that in real life are imperfectly realized. Things that인데 관계절이죠. 얘가 주어고 주격이죠. 이렇게 됐죠? 조심하셔야죠. 얘가 관계절 동사고요. 사물들이 있는데 그 사물들이 뭐냐면 현실 세계에서는 are imperfectly 인붙었네. 원래 완전하지 않다라고 하죠. 완전하지 않은 것들이 완전하지 않게 현실화되고요. merely hinted at, 그저 힌트만 주어졌다라는 뜻이야. 확실하게 안다 모른다. 그리고 entangle는 얽히고 설킨다는 뜻이야. with other things, 다른 것들과 하고 요거 그래서 기본적으로 문법적인 독해가 안 돼서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In a work of art, 예술 작품 안에서는 뭐인 것처럼 보인다? complete, entire, and free 이렇게 돼 있죠. 잘 봐. C 뒤에 봐봐.
B 뒤에 예술 작품 안에서는 현실 세계에서는 완벽하지 않은 게 자, 현실에 있는 것들은 다 뭐야? 불완전하죠. 근데 예술은 뭐래? 예술에서는 complete entire하잖아. 완전하죠. 그죠? 그럼 잘 봐. 여기 지금 뭐래? 설명하고 정제하고 making clear라고 했죠. making clear는 명료한 거지. 그러면은 예원아, perfect야, imperfect야? 여기 perfect야, imperfect야? 아니 명료하게 만드는 거니까 perfect죠. 자, 그래서 여기 imperfect랑 대립되죠. 근데 imperfect는 어디서? real life죠. 현실에서. 자, 그러면은 여기는 perfect니까 예술이어야 돼, 현실이어야 돼. 예술이어야 되죠. 답의 거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리고 C. From irrelevant matters. irrelevant matters는 뭐야? 무관한 문제들이죠. 이 무관한 문제가 뭐랑 같은 말이야? imperfect랑 같은 말이죠. 이거 뭐랑 같은 말이야? 현실 세계랑 같은 말이야. 현실 세계로부터 떼어질 수 없어야 돼. 자유로워야 돼. 현실 세계로부터 자유로워야 예술에서는 그걸 완전하게 만들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 픽입니다. 라스트 픽 C. 어때요? 이렇게 푸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다 이거 감으로 풀었을 거야. 이건가 하고. 그죠?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여기가 일반적으로 구문 독해가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주어, 동사, 부어, 순으로 못 봤기 때문이가 일단 1번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대충 이해 안 되는데 비벼서 풀었을 거예요. 그래서 B도 솔직히 니네 풀 때 애매한데? 라고 했다 C에 가서 직격탄 맞았을 거거든. 그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프리한 단어를 제대로 모르고 있어서 이 3박자가 어우러지면 다 뭐 고르냐면 satisfied, artistic, inseparable 이걸 골랐다는 건 이 지문을 정확하게 장악하지 못했다는 거. 그래서 제가 브랜치 원 해설이 조금 결이 다르죠. 트럼프는 좀 미묘하게 다르죠. 트럼프는 난 뭐에 집중했어? 핵심만 찾는 데 집중했어요. 그죠? 근데 브랜치는 내가 지금 어떻게 했어? 처음부터 끝까지 싹 다 흐름을 장악하는 연습을 시켰죠. 안 그러면은 어휘 문제 못 맞춰. 빈칸 문제 못 맞추고요. 그래서 너네 지문의 전체적인 논리적 흐름을 다 간파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걸 브랜치 1에서 배우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1등급으로 도약이 되는 거죠. 시간이 없어서 브랜치 2는 좀 짤막하게 볼게요. 그냥 맛만 좀 보고 갑시다. 현영이 지난번 거 보강 들었어? 예언이는? 정답으로 선생님? 마음이 아파요 지금 그 제보면. 안 봤어? 예원이는 안 봐도 돼. 예원이 대신 OT 들어. 알겠지? OT 듣고 다음 주 정치 수업 준비해 오시고요. 책은 샀어요? 다 갔잖아. 다좀 사라고 내가 써놓은 정독해서 확인했습니다 하는 거 아니야? 책 사야 돼. 좀 쫄리네. 책 사라고 해야겠다. 자, 그리고 첫날에 외워가야 돼. 아니 첫날은 좀 가볍게 갑시다. 레벨 테스트 보고 수업 진행합시다. 야, 근데 진짜 조용히 안 들리면서 읽고 싶은 거 아니 너무 심해. 그래서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해도 색깔 달라. 연결해보고 있어요. 현영이는요, 그 직접 거 있지. 나랑 재훈이랑 1대1로 수업한 거 있어. 거기 브랜치 2 해설한 거 있거든요. 그리고 순서별 문장설이. 그것만 들어. 그건 내가 되게 중요한 거 가르쳤거든. 재훈이 솔직히 너 그거 나한테 듣기 전에 저렇게 푸는 거 몰랐지, 아예. 그냥 풀었지. 그랬을 때 형이도 내가 봤을 때 생으로 그냥 푸는 거 같은데 전략 없이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풀었지. 아까도. 전략 있어요? 한번 들어봐. 이제 브랜치 2 한번 들어보세요. 예원이는 어차피 조금 할 거니까 OT 들어오시면 돼요. 왜? 아니 저거
나도 그래? 심해? 그냥 여기 조금 울리면서 아. 그 뭐지 옛날에 아프리카 TV 그걸 볼 때도 살짝 공대에서 발음 잘안 나왔어. 솔직히 그래서 나 지금 요즘 진지하게 고민 중에 마이크 살까 생각 중이거든? 원래 맨 처음에 하고 났을 때 살려고 했는데 할 줄 몰라서 왜 안 사는 거야. 근데 지금 그렇게 강의하신 분 계셔서 한번 여쭤보려고. 그래서 근데 예비 정시반 내가 이거 다 올리잖아. 근데 내가 나 항상 집에 가면 그거 다 모니터링 하거든. 강의실을 찍혔는지. 근데 듣기에 불편하거나 그러진 않았어. 근데 내 거 여태까지 보관 그런 적 있어 혹시? 많아? 근데 제가 그 아프리카 TV 그거를 재방송을 보려고 했는데 제가 그냥 하시는 걸 너무 느리게 말씀하셔서 답답해서 1배속으로 못 듣는단 말이에요. 내가 그랬어? 아니 다른 쌤이 있어요. 근데 1.5배속으로 들으면 그 2배속까지 못 들으니까 저 원래 채팅창 별풍선 한 10개 쏜다며 1.5배로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냥 보고 아이고 수업이 5분 남았는데 5분 안에 할 수 있는 사이즈는 아니긴 한데 일단 간략하게 한번 보여줄게. 그러니까 프렌치도 꼭 들어가 그냥 알겠지? 다음 주에 이거 같이 좀 해보고요. 일단 다음 주에는 특이상이 혜림이가 합류해야 되기 때문에 과제는 그냥 오늘 한번 복습만 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오늘처럼 이렇게 문제 푸는 시간 좀 가질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다음 주부터 내신 대비 할 거라는 거. 그 다음 주에 그래서 여러분 두 분께서 해주셔야 되는 게 지금 진도 어디 나가고 있는지,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어디쯤 나갈 것 같은지 이거 두 개 정도 좀 조사해서 보시고, 여러분 두 분은 기말고사 잘 봐야 되는 방법이 너무 확고해요. 이번에 찐으로 100점으로 노리고 한번 해보고, 특히 내가 좀 놓친 게 니네 그 구글로 뭐 해준다며? 시윤이 얘기 들어보니까 구글로 뭐 이렇게 출제한다며. 그거 시험에 나왔다던데? 아니야? 시윤이가 그거 안 봤는데. 시연이가 그렇게 얘기하던데. 그리고 너네 좀 그 뭐지 감정 연계잖아 이번에.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가르치긴 했는데 그걸 아예 처음 본 지문에 연계해서 낸 거. 처음 본 질문 아닌가? 그 인스타그램 그거 안 했었던 거잖아. 인스타그램 그 사소량 맨 뒤에 있는 거. 아, 근데 뭐 거의 똑같은 내용이니까. 뭐 그건 그런데 뭐큰 의미 없는 건가? 그래서 그 혹시 모르니까 이제 구글도 뭐 좀 받으면 나한테도 좀 자주 주세요. 그것도 되게 신기해. 알겠죠? 그래서 이번에 내가 간과했던 게 뭐냐면 지문이 내용이 너무 쉬우니까 아마 중간고사는 시험 기록하고 기말고사 빡세겠지 했는데 와, 내 완전한 못판이었어. 만약에 어렵게 내면 문제를 어렵게 내겠지 해서 이제 조금 소재 어려운 거는 내가 겁나 어렵게 해보고 했잖아. 그렇게 안 하는 거 보고, 그래서 기말고사는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보면서 같이 연기를 해보려고요. 근데 기말고사는 그냥 찐텐으로 어려울 것 같긴 해. 느낌은 그렇습니다. 왜? 니네 지난 1학기 기말고사 내 기억이 맞다면 그냥 외부 지문 냈었거든. 그리고 그때 시행했던 모의고사 3지문? 그거 막 끌고 막 그랬었거든. 기말고사는 그런 변주를 좀 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우리 5주 열심히 해봅시다. 예언이 할 거야 대신? 확인해야 돼요. 하긴 할 거야? 그러면 인강사 올라갈 거니까 맞춰서 너가 알아서 잘 듣고 있어야 돼. 내가 중간중간 확인해 줄게. 뭐 그렇게 갑시다. 됐죠? 흘러가는데 가져야 되잖아. 요거는 그냥 목요일에 같이 할게. 목요일에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꼭 들어와야 해봐. 도움 될 거야.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숙제는 오늘 배운 거 진도 복습 정도만 해주세요.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주에 나 뵙겠습니다. 깜짝 적이 없어. 뭐라고?